질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좀 예술적인 접근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도 지난번 예전에도 좀 발표를 했을 때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작품에 대한 해명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작품의 성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권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작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게 볼 때 작가 개인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응축되어진 기억의 편린들, 이것을 작가 선생님 말대로 신편주의적인 그런 구조로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발산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작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의 편린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소멸됐다가 또 기억이 회생됐다가 하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스토로코프적인 그런 반복 운동을 통해서 기억이 그야말로 떠올랐다 말았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그것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끌어올린다면은 과연 여기에서 권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 그 죽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만 있었겠느냐라는 문제와, 작가가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감성적인 부분을 발산하는 그런 계기로의 이 죽음에 대한 환생을 그려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김홍현 선생님이 여기에는 헌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예술적인 환생 내지는 작가의 창조적인 어떤 계기를 통한 또 다른 면모로서의 이 존재에 대한 환생을 강조하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과정들은 과거에 유학을 갔을 때 스피커에 대한 용어도 나오고 소리에 대한 용어도 나오는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내 주변에 들려오는 잡다한 기억의 편린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기억의 편린들을 집대성하는 사운드적인 요소가 아니라 포에닉적인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포에닉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적 발언이죠. 그래서 작가가 체계화된 그런 구조로서의 어떤 이미지, 의지적인 그 구조로서의 의식적 차원으로의 환생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로 김기수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 기억이라는 말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과정을 얘기한다면, 이 부분을 발표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너무 그것을 학자적이거나 과학적인 면모로서의 어떤 이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획일적인 구분을 한 그 내용이 너무 강조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예술은 예술로서 해야지 과학적인, 학문적인 그 계기로서 풀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예술은 어느 부류에 해석하고 어느 예술은 또 다른 어느 부류에 해석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계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학적인 면모로서의 학문적인 면모가 틀렸다라는 얘기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학문적인 경우로의 어떤 진척을 위해서는 그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원돼야 될 요소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의 발표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할 땐 작가에 대한 예술적 해명을 오히려 더 요구하는 점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은 미술사 시간에 해야 될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얘기하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이신지 좀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리하신 선생님이 권화백의 이 작품 세계를 말하자면 작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고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예컨대 환생이라든지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발언 콘텐츠를 더 듣고 싶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조금 저에게 보완 질의사항 같아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현대 미술의 지평에서 봤을 때에 이 과거의 이 문제를 현재화시키고 현재에서 다시 또 과거로 되돌리는 소위 회귀사상, 리카런스, 사트라는 거. 회귀사상은 종종 있어 왔지만 대단히 종교가들에게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지, 이것이 미술의 역사 속에서 부각이 되었던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첫째로 권회백의 이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그 인간의 두개골의 문제가 아니라 부재의 상징성으로서 그것이 현재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되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척적으로 얘기하자면 부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환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런 하나의 발언의 문제, 현재적 발언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져서 물어지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연구자들에게서는 작품의 해석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심층 문제를 다룹니다. 다행히 우리의 고전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회귀사상이 많이 있었는데 조선조를 통과해 오면서 다 잊어버린 계절이 됐습니다. 이것을 현대 작가가 다시 그것을 복원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적 접근 방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딱딱함 이런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걸로 한 작가의 어떤 전생의 작품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금 재단하려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술사적인 접근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자리가 그 한국 미술에서의 좌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꽤 큰 미술의 지평 속에서 권 작가님 갖고 있는 그 위치, 의미 이런 것들을 조명해보는 그런 자리로 파악하고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는데 한 50년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어떤 한 작가를 이런 큰 미술사적인 맥락의 이 스펙트럼 속에 그 의미를 이제 규명해보는 이런 작업들은 어떤 작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고 뭐 이를테면은 그 피카소를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피카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의 커리어를 갖고 20세기 아마 또 초부터 이 큐비즘 원청색 시대 때부터 작업을 해서 거의 한 60-70년대 작가 오기 전까지 굉장히 왕성한 작업을 했는데 수십 년간의 피카소의 작업을 미술사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미술사가들은 제가 앞서서 이제 미술사적 관점에서는 포유와 배제의 어떤 그런 관점을 불가피하게 작동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런 작업들은 우리가 사실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오늘날 작업하는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모두 그 한국 미술사나 대구 미술사에 다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작가를 기록하게 되고 특정한 작가들은 이제 누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카소 시대 때 작업했던 화가들이 모두 다 기록되지 않잖아요. 사실 기록되는 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1%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카소 작품 가운데 굉장히 수만 점 되는 작품 가운데서도 미술 사적으로 남는 작품은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 사적으로 기록되는 작품. 이를테면은 피카소 작품 속에서도 청색 그리고 이 1910년대 초창기에 이 큐비즘 시대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20년대 30년대 이 초현실주의와 관계되는 작업들 그리고 40년대가 넘어가면은 피카소 작업은 미술 사적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카소 작가 자신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최고의 작가로 최고의 명성을 누리며 최고가에 팔리는 그런 작가로 여전히 회자되고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그 피카소의 어떤 그런 시장 논리나 상품 논리, 이거하고는 미술 사적 논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싫든 좋아하든 피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런 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발제 중에서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김기수 선생님께서 그 권정호 선생님의 작품과 안젤름 키퍼 또 볼팅스키 작품과의 형식의 유사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뿌리와 이제 줄기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들이겠지만 박서보 선생님 전시 때 그 사이 톰블리 작품과 닮았다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권정호 선생님의 작품이 그렇다면 안젤름 키퍼나 볼팅스키의 아류인가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좀 정리하고 가야 할 일이다. 우리가 흔히 그 누유를 범하는 것 중에 형식의 유사성 때문에 경험과 사회의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의 유사성 때문에 자꾸 서구 미술의 어떤 맥락과 맞닿아 있다고 연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뿌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데 권정호는 권정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칫하면 그런 아류로 보일 수 이해될 수 있는 이 발언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비교하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한쪽을 본류로 생각하고 한쪽을 아류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이 컨템포리 아트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만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모던 아트에서는 확연하게 아류와 이제 서구와 비서구가 아류와 주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인상과부터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지까지는 거의 수입 미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컨템포리 아트 그러니까 탈모던 혹은 반모던적인 그런 기류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탈중심화된 미술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탈중심화됐다는 얘기는 탈서구와 탈서구 중심주의적인 그런 미술에서 이해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각 지역의 미술사가 세계 미술사를 대체하게 됩니다. 세계 미술사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중심에 있는 미술사가 쓰여지는 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발표를 할 때 이제 지구적 전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모던 아트에서는 서구 중심주의적인 미술사가 주류가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 아류가 이렇게 형성됐다 그러면은 컨템포러리 아트 맥락 속에서는 완전히 탈중심화돼 가지고 지역의 미술사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미술사를 뭉쳐가지고 이 세계 미술사가 쓰여지는 것이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권중호 작가님을 아래로 보고 볼탄스키나 키프를 주를 보고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주고 싶고, 다만 그 작가를 언급한 것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차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좀 해명하고 싶은 것은, 그 양식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면은 권정호 선생님의 작업은 키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건대는 컨템포러리 아트의 엄밀한 시각에서 보면은 권정호 선생님의 작업이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볼탄스키가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볼탄스키가 가고자 했던 그런 길과 유사한 길을 갔기 때문에 볼탄스키와 맞닿아 있는 그런 작업의 방식이 저는 대구 현대미술사를 쓰게 되면 가장 높게 평가받지 않을까. 그것은 각 일본이나 중국 혹은 서구나 남미의 어떤 지역사가 미술사가 쓰여지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아마 그런 작업들이 걸려져서 아마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제 어떤 그런 기본적인 학문적인 어떤 소신입니다. 예. 사실 권정호 선생님이 활동하신 그 본격적으로 1970년대 이후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부분이 지금 김기준 선생님이 그런 어떤 그 메인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서구 유럽의 어떤 흐름들이 비교를 굳이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50년대 전후의 그 앵포메일이라든가 60년대 혹은 그 70년대로 오면서 사실은 어떤 그 굉장히 그 80년대에는 그 80년대라고 하는 어떤 시간에 주목해 본다면 그 권정호 선생님이 어떤 신표주의적인 경향에 이런 어떤 회국을 관련된 페인팅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다면은 그 지금 그런 배경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 그 사실 모더니즘, 탈모더니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모더니즘에서 탈모더니즘 그리고 다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사실 결국 그 권정호라는 어떤 화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셔닝이 어떤 철학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 속에서 이런 어떤 작업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 사실 그 볼탕스키나 키프 비유를 자꾸 하니까 이게 좀 그 괴리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병태가 이제 서구 지향성하고 한국의 지역성하고를 서로 이렇게 세팅해서 유사하지 않느냐. 그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저하고 닮았다고 해가지고 쫓아가 와가지고서 소리쳐 보니까 돌아서는데 DNA도 다르고 얼굴의 구조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근데 외관은 비슷해요. 그래서 유사성을 그때 그 순간에 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체를 개체답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이제 근대니 탈근대니 뭐 모더니 탈모더니 이런 말을 쓰지 말기를 좀 바라고 아시아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용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번역해서 우리 지역성에서 비롯되어진 하나의 사건들을 재해석해 들어가는 노력 이걸 지금 게을리할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잉여정보화되어 있는 학설을 들고 와가지고 탈중심하니 이런 말은 오늘날 이제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탈중심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다, 여긴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의식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인문 베이스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했던 한국의 회귀사상 다시 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다시 리커하려고 하는 거 회귀 돌아가려고 하는 충동 회귀 충동 이것이 한 작가에게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캐치해보면 안젤린 키퍼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비행기가 독일 갔다가 제마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 마을이 전부 다 폐허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전쟁은 허무하다. 그것을 부재의 논리로 자기 팔레트를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신표주의를 이렇게 했지만 그건 독일의 문제예요. 근데 키퍼의 그 얘기를 자꾸 이 작가에게다가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미술세계 정주관께서 지뢰하신 이런 차별화의 논리가 흐려지게 돼요. 결국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같아. 사회동포주의다. 이렇게 해버리면 21세기에 미술의 역사, 또 인문학의 철학, 이런 문제들은 다 잘못하면 와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도착의 지역사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저는 이제 경고합니다. 제 얘기에 반론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말씀을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문제제기, 저희가 지금 뭐 비평하고 해석하고 또 미술사 쓰고 하면서도 늘 문제가 되는 얘기들이 여기 다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이 아까 그 미술세계 정 선생님의 그 질문이었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어떤 양식적인 유사성 가지고 그 서구 중심으로 이렇게 붙여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 패단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작품 하나하나를 아주 구조 분석을 하고 양식적인 분석하고 정신사적인 분석도 하고 또 어떤 그 상징 해석도 하고 그 구체적인 구조 분석, 작품에 임박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미술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대 역사학자가 얘기했듯이 역사란 없다. 어떤 사건들만 있을 뿐인데 역사가가 역사를 만든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현대 역사학자의 말을 그대로 미술사적인 어떤 사건들 또는 작품들만이 집적돼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뭐 사장되고 어떤 작품은 르네상스도 맞이하고 또 어떤 작품은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부각되기도 하고 새 생명을 얻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미술사의 아주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룰이 지켜져야지만 뭐 30년사를 쓰든 대구 미술사 100년사를 쓰든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함이 무슨 짱이었다 또는 작품이 이 형식적으로 이거와 유사해서 세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미술사학 연구를 미학 쪽에서도 30년씩을 하죠. 동양 서양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권정호 선생님 작품 해석을 그때 그 상해미술관에서 할 때 글을 쓰면서 그 서구의 어떤 미술 문맥과는 다른 우리의 문맥이 있을 텐데 80년대 뉴욕에서 했다 하더라도 권정호 선생님이 개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술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나 어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보편적인 그런 소통될 수 있는 여지, 그런 보편적 언어로 될 때 이게 소통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권정호 선생님이 가진 그 세계는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오늘 김보경 선생님 발제하신 데서 화엄 사상이 문득 나와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아무리 뉴욕에 가서 하고 파리에 가서 작업을 해도 역시 동양의 DNA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개 보면 지금 전시장에서도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오방색, 다양한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흰색, 해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색과 그 공간, 시간적인 설치 이런 걸 통해서 또 영상도 도입하고 다양한 양식과 장르를 넘나들면서 지금 이 어떤 삶과 죽음의 다시 회귀 그리고 화엄에서 보면은 그 인과 사상에 의한 결국은 희망이다. 스켈리톤은 나의 하나의 아이콘이면서 또 희망이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거는 이게 그냥 소멸과 부재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부재와 소멸을 드러냄으로써 표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의문시하는 그 사라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세계에 대한 조형적 가시화 그리고 그 새로운 회귀 그리고 오히려 순환이죠. 삶과 죽음의 순환. 그래서 이분법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권정호 선생님의 세계는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완전히 탈이미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형식을 만들려고 하다가 또 형식을 모화시키기도 하고 또 동양적인 어떤 울림과 여백을 밑에 깔고 있으면서도 아주 서구적인 또 구조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시 그거를 또 해체하고 하면서 어떤 그 작가가 의도하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오히려 이 적나라한 해고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에너지와 그 에너지가 아무리 소멸부재한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생명은 소멸하게 돼 있지만 그것이 다시 회귀하고 순환을 한다는 어떤 동양 철학적인 그리고 그 넓은 의미의 화엄의 인과 철학 이런 것까지 아우르고 있지 않나 해서요. 저는 이제 대단히 그 서구적인 그 컨텍스트보다는 이 동양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어떤 삶에 대한 그리고 많은 시대 정신에 그런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거기서 개인이 이렇게 감당해야 될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감과 존경심과 그리고 다시 그 속에서 부재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어떤 희망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보다 보면 저는 이제 불만이었던 것이 딱 작품을 보면 선생님 뭔가 감정적으로 확 오면서 감동적인 그 어떤 심파스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중성적이에요. 선생님의 작품은 오히려 조형적인데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현실 감각을 좀 회복하셔갖고 선생님 여기에 우리 일상적인데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선생님의 이 우리 삶과 죽음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조명하는 거기에 더 뭐랄까 어떤 파워 그 아티스틱 창조적인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대단히 현실 인식적인 그런 거를 포함해서 많은 고민과 함께 지금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이만큼 청년 작가처럼 고민해가면서 다양한 그 공간에서 작업을 펼쳐가면서 모든 그 현대적인 과학적인 기기들을 다 이용해서 그 당신이 의도하는 바 표출을 위한 여러 가지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저는 지금 질문은 권정호 선생님께도 이제 똑같이 앞으로 드릴 질문이겠지만 이게 대구미술사에 적어도 이 작품의 가치와 의미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의 그 중요성을 찾아내려면 작품 하나하나에 육박하는 해석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선생님의 작품 세계는 70년대에 있었던 점선이 세계가 결국은 지금 해골의 그 뒷배경으로도 다 깔리고 밑에 깔리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또 그게 배경으로 드러나고 그럼 점선이라는 것은 서구미술사에서 보면 가장 순수 조형적인 요소의 환원이거든요. 근데 그 환원에 현재까지 진행된 거 보면 거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면서 어떤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사건과 시대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감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셔서 이 해골이 그냥 해골로 볼 게 아니라 이건 선생님의 하나의 매제로서의 모티브고 아이콘이면서도 그거를 통해서 사회와 삶과 죽음과 또 동양적인 그 순환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을 아우러서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분담을 해서라도 해석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혼자 하긴 힘들어요. 여러 명이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그 입체적인 조감을 했을 때 대구미술사에서 정말 어떤 의미 연관과 앞뒤 문맥 속에서 이것이 미술사에 기록될 작품인가가 정해지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안젤름 키퍼, 볼탄스키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기 선생님의 의도는 이제 충분히 이제 답변으로도 제가 또 파악은 했지만 자칫 저번에 박서분 선생님이 사이 톰볼리 얘기 나온 것처럼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네. 하여튼 세 분의 그 발제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전에 해석하고 썼던 그 내용 플러스 또 앞으로 이 미술사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런 해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권정호 화백에 드리는 아주 진솔한 충언이 있다면 우리 김호결 선생님의 이 말씀이 아닌가. 부재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부재로부터 현실로 되먹여지는 이것이 후자가 없으면 앞으로 대구 미술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것은 오늘 이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작가를
그것이 ABC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걸 서구에 누구하고 맞대 가지고 유사성에 대해서 측정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60년대 아더 단토가 벌써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그만하라. 밀수아는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rt history is died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에게 다음에 공부할 것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김민수 선생님한테 뭐 송구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보태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대구 미술을 어떻게 끌고 어디로 갈는지 하는 문제의 어떤 숙제가 이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조미영입니다. 그냥 세 분 발제하신 분들 얘기하고는 전혀 맥락이 안 닿는 궁금증. 저는 권정호 선생님 작품 보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움직이실까 이 상상을 해보거든요. 정말 이 해골은 죽음이라는 이 등식 하나로 평생을 작업하실까? 실제로 고민하게 되는 거는 보다 더 미학적인 고민 아닐까.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앞에 있는 작품을 가까이 가서 봤거든요. 그 은색. 그래서 무슨 재료로 되어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뭐 가끔은 아주 도발적인 색을 또 조명으로 쓰시기도 하고 해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사물에 대한 혹은 언어에 대한 도식적인 어떤 연결 그걸로만 한 사람이 평생 해온 작품을 모두 관통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할까? 제 의문은 그것이고 제 관심은 오히려 아름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권정호 선생님 작품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거 조형적인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좀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해미술관에 그 관장님 오셔서 한 발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今天很高兴参加全先生的一个大型的一个回顾展，以及下午的一个研讨会。应该说，我认识全先生有10几年了，到今天这个展览，我才感觉才真正认识全会展的。 오늘 여기 권정호 작가님의 전시와 접해 자담회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정호 작가님과 안지는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소에서 정말로 진정한 권정호 작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因为全先生曾经到上海搞过个展，那么由于那个时候对他的作品我看到的是一部分，到现在我才真正了解全先生的艺术。那么骷髅在他的作品里面是一个很重要的一部分。我过去认为骷髅只是他作品中的一个插曲，在今天这个展览，我才知道是他的一生的对一个主题的阐述。 네, 권정호 작가님은 상해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해골은 그냥 한 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시회를 보고 이 회에 참석하면서 해골은 그래도 권정호 작가님의 평생을 주제로 한 모든 내용에 들어있는 작품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从70年代的早期作品，我觉得它是一个现代主义。 到现在的作品，其实他走到了当代艺术。那么这个过程，我觉得骷髅的形象它越来越具体，但是它表现的思想却越来越远，就是离骷髅本身的一个造型越来越远，就感觉骷髅是一个物化的东西，然后它的精神的东西飘出来，它实际上是对一个社会生活的反应。 해골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전에는 해골은 그냥 해골이고 그냥 아무 의미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많이 몰랐지만 이번에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해골에는 많은 작가님의 많은 생각과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해골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내용, 더 앞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骷髅其实只是一个他思想表达的载体，他的真实要表达的就是对社会的揭露，他不再是一个骷髅这样一个形象，而是对生命的珍惜，我是这样的体会。 해골은 그냥 해골에 대한 설명인 거 아니라 사회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모든 내용들이 열심히 앞으로 좋은 작업하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내놓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